언제 꺼졌냐? 야,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보면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야. 자, 물체가 이렇게 나왔어. 물체의 질량이 n이래. 그다음에 일단 뭐 해야 돼? 이 물체에게 작용할 힘을 찾는 거야. 자, 무조건 우리가 물리학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뭐가 있다고? 중력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중력은 항상 지면의 아래, 연지 아래 방향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mg라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자, 다음 또 뭐 있어? 자, 무조건 접촉한 물체 사이에 힘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누구랑 접해 있어? 바닥과 접해 있지. 그러면 이 바닥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 물체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표면에 대해서 연집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지? 그렇지? 뭐 이 수직 확률 n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냥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냐면 F 힘을 주는 물체, 힘을 받는 물체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 이건 뭐 제 취향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물체 가만히 멈춰 있다고 했어. 자,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 가속도가 0인 상태, 힘의 평형 상태, 그치? 자, 힘의 평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둘이 어떻다? 같다, 그치? 자, 우리는 이 둘의 크기, 자, 바닥이 물체 m을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mg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각각 질량이 m과 2m인 자, A와 B가 이렇게 바닥이 올려져 있습니다. 역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힘을 찾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슨 힘? 각각의 중력. 자, A에게 작용하는 중력 mg, B에 작용하는 중력 bmg 일단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접촉해 있는 물체 뭐뭐 있습니까? A와 B 접촉해 있지. 또 바닥과 B 접촉해 있지, 그치? 그러면 얘들 사이에 전부 다 수직 항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B가 A를 밀어내는 힘, 자, A가 B를 밀어내는 힘, 그렇죠? 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바닥이 B를 밀어내는 힘, B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 자, 이렇게 힘들이 있겠죠. 자, 역시 여기는 AB. 자, 바닥 위에 가만히 멈춰져 있어. 힘의 평형 상태지. 뭐 할 수 있다? 모든 이 각각의 물체에게 작용하는 전체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평형 이 합성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작용점을 갖고 있는 힘들만 다뤄줘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A가 작용점인 힘 뭐가 있었어? A가 작용점인 힘. 일단 A의 중력 당연히 A가 작용점인 힘이지, 그지? 그 다음에 B가 A에게 주는 힘 역시 A가 작용점인 힘이지. 자, 얘네 둘을 더한 결과가 같다. 둘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맞아? B의 경우는 어때? 자, B에 지금 작용하는 힘 뭐 있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하나 있지. 바닥이 B에게 작용하는 힘 하나 있지. 그 다음 여기 중력 있지. 맞지? 자, 크기 여기 방향별로 더해보면 EMG랑 자, A가 B에게 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뭐랑 똑같은 거야? 바닥이 B에게 주는 힘이랑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과정 이해되세요? 그쵸? 자, 우리가 귀찮아서 혹은 필요 없어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할 뿐이지. 자, 물리학원에서 등장하는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촉하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선 반드시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물체들별로 힘을 구하는 방법으로 힘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내용만 더 첨가하면 이제 힘들의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바로 뭐 A가 B에게 주는 힘이 위에서 내가 FAB라고 썼던 애야. 자, B가 A에게 주는 힘이 자, B가 A에게 주는 힘이에요. 자, 힘을 주는 애와 받는 애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지? 자, 이런 관계 두 힘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불러?
이걸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라고 불러. 기억나? 그지? 우리 예전에 중력 배울 때도 비슷한 내용 한다 나온 적 있었어. 중력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중력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그렇지, 항상 같아야 된다. 우리는 이 둘의 크기가 항상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 같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똑같은 힘 두 개 있지?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FA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g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로 바꾸겠어? mg로 바뀌겠지? 그치? 대부분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 뭐? 바닥이 B를 밀어내는 힘. 자, 몇이야? 그렇지, 3mg. 그치? 자,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이 이 물리학 1의 기본 문제.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이렇게 종력과 수직 항력은 자, 이번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기본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체의 상황이 나왔을 때 그 힘들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해서 이런 힘의 관계들을 정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이거 기본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리 수업 교육 과정이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빼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과정을 잘 정리해 보시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으실 분들은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괜찮니? 내가 물리학을 가르칠 때 항상 답답한 게 있어. 항상 답답한 거. 과학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답답한 거. 고등학교 물리학은 다른 과목들보다도 특히나 예외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운 규칙을 벗어나는 예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화학이나 생명, 특히 생명지구과학 파트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배워도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배우지, 그지? 그런 게 이제 문제 되게 중요한 파트잖아. 물리학은 그런 게 없어. 내가 정의라고 알려주고 이게 뜻이라고 알려줬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 내가 접촉하는 물체들 사이에서 무조건 힘이 있다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있는 거야. 그저 그 문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렇게 접촉하는 물체마다 힘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해도 이거 빼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항상 정해진 규칙인데 이 규칙을 안 따르고 이 규칙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규칙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규칙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문제를 만날 때 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거, 그걸 빠르게 결정하는 게 문제를 푸는 스킬이야. 괜히 그 문제를 푸는 스킬은 어떻게 했어? 너희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아, 이 문제에선 이게 필요 없겠네. 아, 이만 이거 쓰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스킬이란 말이야, 그지? 그건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얻게 되는 스킬인 거야. 처음부터 너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기본 규칙을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 요거가 중요한 규칙이긴 한데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하네, 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거거든. 제발 기본 규칙을 잊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힘은 자, 우리가 예전에는 장력이라고 불렀었던 힘입니다. 장력. 자, 원래 장력의 뜻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란 뜻이에요. 자, 항력은 무슨 뜻이었어? 밀어낸다는 뜻이었지, 그지? 장력은 무슨 뜻이야? 잡아당기는 힘이야. 자, 원래 뜻은 그런데 역시 물리학에서는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만 이 장력을 사용을 한다. 자, 이 장력이 사용될 때는 오직 뭐가 등장할 때만이냐면 실 또는 줄이 존재할 때만입니다. 실 또는 줄. 자, 물체에 매달린 실 또는 줄이 존재할 때만 우리가 따지는 힘이고요. 그리고 그 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 실이 팽팽해져 있어요. 실이 흐물흐물 돼 있으면 뭔가를 당길 수 없잖아, 그지? 이 실이 팽팽해져 있어요. 자, 당연히 이 장력 누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실이, 그렇지, 물체, 어떤 물체에게? 이 실이 매달려 있는 물체에게 주겠지, 그지? 이 실이 매달려 있는 물체에게 주는 힘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힘이 뭐가 있을 때만 우리가 따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힘을 찾는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실 또는 줄이 존재할 때 작용하는 힘을 옛날에는 장력이라 불렀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풀어서 말해줍니다. 자, 실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 자, 방향은 자 실이 어떻게 매달려 있냐에 따라 달라. 자, 무조건 실은 아까 방금 장력이 무슨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자 잡아당기는 방향이다. 자, 그래서 물체의 실이 어떻게 매달려 있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자, 물체의 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 실이 물체를 어디로 잡아당기겠어? 당연히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겠지, 그지? 이렇게 실의 장력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체의 아래쪽에 실이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장력의 방향이 어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실이 어느 방향으로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방향을 결정해줘야 돼요. 자, 실의 장력을 구하는 공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력을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력을 표시할 때 주로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대문자 T, 뭐 T1, T2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호 표시하나가 아니야. 이 장력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장력은 어떤 실 안에 있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실이 가만히 팽팽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같은 실 안에서는 자, 위치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뭔 뜻이냐면 자, 어떤 두 개의 물체가 하나의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 내가 어떤 문제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실이 왼쪽에 있는 물체를 20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뭐하고 있다는 것을 실로부터 왼쪽으로 20N의 힘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실이기 때문에 자, 그 실의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설령 중간이라고 할지라도 실의 장력은 어떻다?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힘이 이 물리학 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힘들입니다. 자, 실이 좀 보이면 무조건 장력의 존재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두 힘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개의 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힘이다. 자, 세 가지 힘은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이 내용이 4쪽까지 내용이었고 자, 6쪽에 보시면 자, 얘들만큼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종종 나오는 힘들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갖고 넘어갈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탄성력이라는 힘입니다. 자,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물체가 제자리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성질인데 당연히 모든 물체가 갖고 있습니다. 탄성력. 하지만 물리학 1에서는 역시 아주 한정적인 경우로만 제한을 하는데 바로 탄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용수철이 문제에 나올 때만 다루는 힘입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용수철과 용수철 저울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용수철은 탄성력을 주는 물체이지만 용수철 저울은 그냥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뭐에 대한 크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냐면 얘는 오히려 장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수철이란 말이 나와도 이게 저울인지 아닌지는 봐줄 필요가 있다. 자, 용수철이 등장을 하면 탄성력을 생각해 줍니다. 자, 당연히 용수철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게 힘을 줄 거고요. 자, 힘의 방향은 이 용수철, 이 탄성력 자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수철의 힘 역시 그 방향이 중요하다. 바로 어떤 방향? 자,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 용수철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냐, 요게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어떤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10cm짜리 용수철이 나왔어.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아 놓고 용수철을 이렇게 늘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왼쪽에다 매단 거지. 자, 내가 원래 용수철보다 길이를 늘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줄어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지? 그러면 왼쪽에 매달린 이 물체는 어느 쪽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는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용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줄였어. 5cm로 줄였어. 그 다음에 여기다 물체를 왼쪽에다 매달아 놨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힘의 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왼쪽 방향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원래 길이가 어디인가가 문제의 힘의 방향을 따질 때 중요한 거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F는 힘의 크기고요. K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 값이다. 자, 상수라는 말이 붙었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다. 그치? 문제에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X죠. 자, X는 당연히 뭐다?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다. 방금 내가 여기 있는 용수철을 15cm까지 늘렸어. X에다 뭘 대입해야 돼? 아니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그렇지? 원래 길이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5cm. 대부분은 미터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0.05m. 이런 식으로 X값을 대입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탄성력은 이번 단원보다는 4단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성질까지만 기억해두면 잘 안 나올 거야. 자, 왼쪽 지울게. 아, 내일 수업이 더 걱정이네. 신일고는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내일 수업은 연합반인데, 여학생이 있으면, 여학생들이 있으면 듣는데, 남학생들은 갈굴 수 있잖아. 여학생들이 갈구면 그 앙심을 품는. 저 새끼가 날 갈궜어요. 걱정이야. 이놈들은 졸면 갈구면 되는 거지. 자, 다섯 번째 힘은 마찰력. 자, 마찰력은 얘가 나오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의외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딱 방향까지만 따져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찰력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접촉한 모든 물체가 줄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 마찰력을 주는 물체가 바닥인 경우가 많긴 한데, 꼭 바닥이 아니더라도 그걸 접촉한 물체는 역시 전부 다 마찰력. 자, 물체에게 주는 힘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력은 방향이 중요하다. 자, 마찰력은 이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냐에 따라서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물체가 정지 상태냐 운동 상태냐에 따라 자, 그 방향이 결정된다. 자, 한번 이 경우를 생각해 볼까? 자, 마찰이 있는 바닥에 자,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N의 힘으로 밀고 있어. 자,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에게 마찰력이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알 수 있겠지? 그때 이 물체의 적용 마찰력 몇이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당연히 야, 이제 오른쪽으로 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마찰력 방향이 어디가 돼야 돼? 왼쪽이 돼야 될 거고, 그 힘의 크기는 50보다 커야 돼? 이상이어야 돼? 이하여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야, 이상이야, 같다야, 이하야, 미만이야. 그렇지. 왜? Why? 이유는? 그렇지. 그지? 얘가 만약에 50보다 큰 60이라고 생각해봐. 힘이 몇 만큼 남아? 10만큼 남지? 10만큼 남으면 뭐가 생겨야 돼? 가속도가 생겨야 되지. 그러면 왼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왼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면 이 물체 정지해 있어, 안정지해 있어? 안정지해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했어, 이 물체? 정지해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날 방해하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내가 주고 있는 힘이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지? 하지만 마찰력은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방금 얘기한 방향만 중요하다.
자,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마찰이 무슨 방향이었어? 왼쪽이었지? 바로 내가 주고 있는 외부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자, 그런데 물체가 어떻게 될 때는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왼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요 앞에서 얘를 멈추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50N 이렇게 힘을 막 줬어. 그지? 근데 힘을 준다고 해도 얘가 좀 빠르거나 무거우면 바로 멈추진 않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왼쪽으로 운동을 막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는 마찰력은 어느 방향일까? 자, 이때는 내가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 방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지? 운동 중인 물체의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뭐에 대해서만, 그렇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반대다.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든 위로 힘을 주고 있든 뭐하든 간에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만 마찰력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의 크기는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학 1에서는 이 앞부 1학기 파트에서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만 구하는 것, 방향까지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알겠죠?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힘은 앞에 있는 세 개보다는 좀 빈도가 적게 등장하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나 제대로 풀 수 있어도 좋냐면 이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어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힘을 잘 찾고 그것들의 크기 관계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 문제들은 전부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주는 데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중력과 함께 배웠었던 힘의 법칙들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관성, 우리 관성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우리가 관성 법칙을 배웠는데 그래 어차피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관성 법칙 관련 내용들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괜찮고 이 관성 법칙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뉴턴이 관성 법칙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뉴턴이 관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얘기했을까? 아니야. 자, 이 관성 법칙은 원래 제목이 뭐냐면 뉴턴의 운동 3법칙이야. 뉴턴이 생각한 운동과 관련된 법칙이라는 거야, 그지?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왜 등장하는 거다? 뉴턴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질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물체에게 가해지는 알짜 힘이 0일 때, 즉 무슨 상태일 때? 힘의 평형 상태일 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질이야. 자, 우리는 알고 있지? 힘이 0이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계속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요게 뉴턴이 이 첫 번째 법칙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힘의 첫 번째 성질인 거야. 운동의 첫 번째 성질인 거지. 자, 그러면서 뉴턴은 이러한 등속 운동을 시켜주는 관성이라고 하는 물체의 성질은 오직 뭐에만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다? 오직, 그렇지. 자, 오직 질량에만 비례한다. 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어? 이 관성이 속력에도 비례한다라는 생각 항상 조심해야 돼, 그지? 빠르면 멈추기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가 속력에도 비례한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직 뭐에만 비례한다? 오직 질량에만 비례한다. 물체의 성질이고. 자, 두 번째 규칙이 뭐였지? 가속도 법칙.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치? 뉴턴이 이걸 가지고 뭐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가지고 방금 위에서 뭐 설명했어? 힘이 0일 때 운동 설명했지? 그러면 뭐 설명해야 돼? 그렇지. 힘이 0이 아닐 때 물체는 무슨 운동 하는지를 설명해야지. 무슨 운동 한다고? 무슨 운동 한다고?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 아니지. 등가속도 운동 언제 하는 거야? 힘이 일정할 때, 그렇지? 자,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아니면 0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뭐.
그지? 문제마다 다르겠지.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식이 바로 뭐다? F는 N입니다. 그치? 다음 단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식인데, 자, 여기서 이 F가 뭐야? 힘이니? 정말? 이 F가 이 식을 보면 무슨 이 식의 의미가 뭐야? F가 뭘 만든다? A를 만든다. 그치? 그러면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물체에 가해지는 그렇지. 알짜인 거지. 그치? 자, 요거는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입니다. 알겠지? 뭐 그게 그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짜 힘과 힘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니까. 왜냐면 우리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었어? 뭘 했어야 됐어? 힘의 합성을 해야 됐었지. 바로 합성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시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알짜 힘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 자, 마지막 법칙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뭐? 작용과 반작용 법칙. 자, 작용과 반작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힘을 주는 물체와 받는 물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힘들을 정리할 때마다 항상 얘가 힘을 주는 물체가 뭐고 받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줘야 된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것들 다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줄 때, 자, 우리가 얘를 작용이라고 한다면, 자, 그에 대한 반작용은 무조건 무엇이다? 그렇지. B가 A에게 주는 힘이 무조건.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예제가 이런 거야. 자, A라는 물체가 있어. 자, A가 받고 있는 자, 중력과 자, 바닥이 A를 미는 힘은 서로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다 라고 하는 질문, 정말 잘 나오는 기본 문제야. 자, 이 문장 마저 틀려. 이 문장 마저 틀려. 이게 왜 맞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작용과 반작용을 판단하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힘을 주는 애랑 받는 애가 뒤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중력이란 말 우리 물리학에서 무슨 말로 쓰인다고 했어? 지구가 물체에게 주는 힘이라고 했었지. A의 중력이란 말이 나오면 얘 뭐라고 해석해야 돼? 지구가 A에게 주는 중력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러면 힘을 주는 애랑 힘을 받는 애를 뒤바꿨을 때 옆에 있는 힘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단순히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작용과 반작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힘을 주는 애와 받는 애를 뒤바꾸는 것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가 완전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안 보여?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항상 정리해야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요즘에는 수직항력이나 장력을 이렇게 다 풀어 말해줘. 너희 뭐만 잘 보면 돼. 중력만 잘 보면 돼. 그지? 중력은 풀어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작용 반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두 힘은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하는 말이 성립을 한다. 크기가 항상 같고 방향은 반대가 성립한다. 요게 이번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항상 신경 써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프린트 12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미리 공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애들이랑 맨날 얼굴 피고 싸워서 미리 얘기할게.
제가 그래도 아무리 이제 고2가 됐어도 쉬는 시간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3시간 수업 중에 쉬는 시간 2번 드릴 거고 2번 모두 10분씩 드릴 건데 제발 게임하고 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절대로 안 보내드릴 거고 미리 얘기했다. 알겠지? 수업 시간 했는데 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 나한테 개쌍욕 먹을 줄 알아. 여자애들한테나 내가 욕 안 하지 남자놈들한테 욕 많이 한다. 알겠지? 제발 좀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놀든지 자든지 갔다 오면 안 돼. 알겠지? 자 10분